이걸 나눠봅시다. 자, 이제 어디 보냐면, 여기서, 자, 108페이지 피면, 전자기도라는 게 나오는데, 자, 요거를, 제가 영상에서나 참고 영상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 얘를 이제 이렇게 자석을 가만히 놔두잖아. 자석을 가만히 놔두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불이 안 들어와. 근데 얘를 자석을 이렇게 운동시키면 전지가 없는데도 불이 들어온단 말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해?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전류가 흘러 자석을 이게 뭐야? 코일이지, 코일. 코일에 이 자석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고. 전류가 흐른다고. 이런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장이 이제 이 그림이 보면은 자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전류의 방향을 잘 보면 S극이 다가오잖아. 그러면 다가올 때는 막아. S가 다가올 때는 오지 말라고 전류가 흘러. 멀어지면 또 가지 말라고 전류가 흘러. 그러니까 얘 봐봐. S 다가오잖아. 그럼 여기 S극이 돼도 전류가 하고 멀어지면 이게 N극이 돼도 전류가 하고. 그러니까 전류가 그냥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우리가 따져보면은 다가오면은 오지 말라고, 가면은 가지 말라고, 외부 변화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이거를 뭐라 하냐면 렌치의 법칙 따라해봐. 렌치의 법칙. 렌치의 법칙이라고 해. 그 다음에 얘를 천천히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자, 이렇게 천천히 왔다리 갔다리 하면 불이 안 밝어. 근데 얘가 빨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 불이 밝아. 그러니까 전류가 세게 흐르려면 어떻게 돼? 빨리 왔다리 갔다리 해. 천천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 다음에 이 코일을 많이 감아. 코일을 많이 감으면 불이 밝아.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빨리 왔다리 갔다리 할수록 불이 밝다. 이건 밝아지는 그 원리는 뭐다? 패러데이 법칙이라 해. 빨리 따라해봐.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패러데이의 법칙. 그러니까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그 다음에 빨리 왔다리 갔다리 할수록 불이 밝다 하는 것은 패러데이 법칙. 그 다음에 전류가 어디로 흐르냐는 렌치의 법칙. 다가오면 오지마, 가면은 가지마. 즉 외부 변화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거를 이제 렌치의 법칙이라는 거야. 그게 그런 두 법칙에 의해서 이 전자유도라는 이 현상은 설명이 돼요. 두 법칙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돌아가도 전류가 흘러. 그러니까 N극이 다가오면 여기 N극이 되도록
N극 여기 S극, N극, S극이라도 전류가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네. 돌아가도. 그러니까 이 자석이 가만히 있지 않고 네. 웨이브가 이렇게 변하잖아. 그러면 그 변화에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물론 당연히 여기서 자석의 운동을 이렇게 멀어지다가 다가오게 하면 더 많이 변하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도 전류가 흐르는 거야. 하나만 변해도 전류가 흐르고 둘 다 변해도 전류가 흐르고. 어쨌든 변해야지 전류가 흐르고 변하지 않으면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거야. 네. 또는 회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을 해서 N극이 자 이제 보자. N극이 다가온다. 그럼 얘가 무슨 극이 돼? S. N극이 다가오면 N극 멀어진 S야. N극 S, S, N, S, N, S가 돼서 전류가 방향이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다가오면 오지 마. 아. 멀어지면 가지 마.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고 얘가 빨리 왔다리 갔다리 할수록 전류가 세게 흐르고 많이 가면수록 세게 흐른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걸 전자기교라고. 자, 근데 빨리 가면 많이 흐른다는 뜻은 뭘까? 그럼 이제 여기서 다가올 때 잘 보면 얘가 만드는 자기력선이 여기에 많이 통과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얘가 지금 여기 있잖아. 가까이 있잖아. 그럼 얘가 만드는 자기력선의 수가 이쪽으로 많이 통과하고 멀어지면은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작아져. 오케이? 자기력선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자기력선의 수는 자속 파이는 BS다 그랬지, BS. 자속 파이는 BS. 제가 불 좀 켜줄래? 미안해. 불이 너무 멀다. 그래서 자기력선의 수는 BS인데 처음에 가까이 그러니까 이 자기력선의 수에 변화가 있어야만 전류가 흐른다는 거거든. 사실상 패러데이 법칙은 이 자기력선의 수의 변화가 있어야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자 처음에 이제 자기력선의 수가 B와 이렇게 됐다고 하자.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 자기장의 세기가 세죠. 단면적은 그대로겠지. 도선의 이거 단면적은 그대로인데 이 자기력선의 수, 즉 얘가 만드는 자기력선의 수가 이쪽으로 통과하거든. 근데 그때 통과할 때 자기력선의 수가 시간이 이제 시간이 T1일 때 T1이라는 시간에서 자기력선의 수가 이만큼이었다면 다가오잖아. 그러면 다가오면 시간이 흘렀겠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때 시간이 T2라고 하면은 그때 자기력선의 수는 이렇게 되는 거야. B2S 이런 식으로. 요 안으로 통과해가는 자기력선의 수를 말하는 거야. 자기력선의 수는 BS 맞지? 근데 뭐야? 자석은 그대로지만 가까이 있을 때의 자기장과 멀리 있을 때의 자기장의 세기는 다르다. 오케이? 그런데 얘가 빨리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는 뭐가 크다는 얘기냐면 자기력선의 수에 차이가 생긴다는 거야. 변한다는 것은. 근데 이때 자기력선의 수가 T2에서의 자기력 수가
T2에서의 자기력선의 수가 파이2, 네. T1일 때의 자기력선의 수가 이거라면 이게 시간이 짧고 많이 변해야 결국은 빨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변해요. 네. 그러면 그리고 또 뭐 자기력선의 수가 가문수가 많을수록 이때 이 가문수 포위를 가문수가 많을수록 더 센 전류가 흐른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류가 흐르려면 전압이 필요하잖아. 네. 그때 그 전압 유도 전압은 요 관계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의 법칙. 참고로 알아두면 돼.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다시 쓰면 어떻게? 많이 담을수록이야. 시간. 이 시간이 짧은데 빨리 왔다리 갔다면 이 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B2S2 빼기 B1S 이 차이가 짧은 시간 동안에 크게 변하거나 아니면 많이 감거나 하면은 그때 생기는 여기에 전압 있지. 전류가 흐르려면 전압이 생겨야 되잖아. 그 전압을 요걸 유도 전압이라고 해요. 유도 전압이 요런 관계에 있다라고 요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법칙이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오케이? 딱 자기력선의 수가 그 유도 여기서의 유도 전류가 흐를 때 그 전압이 딱 요 관계에 있다. 그게 패러데이 법칙이야. 그 다음에 자 가까이 오면 S극이 다가왔지. 그러면 여기 무슨 극이 돼요? S극이 돼요. 근데 S가 멀어졌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멀어지면은 멀어지지 말라고. N극이 되도록 전류가 또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근데 이제 반대로 만약에 N극이 지금 멀어졌지. N극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 예를 들어 지금처럼 N극이 다가온다. 이 다가올 때는 얘가 무슨 극이 돼요? 여기 N극이 되도록 다가올 때는 그럼 N이 멀어지면은 이 멀어질 때는 이게 무슨 극이 되도록? 그렇지. S극이 되도록 전류가 또 이렇게 흐른다. 이쪽이 S극이야. 이쪽이 N극이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 좀 풀어보자. 자, 이제 몇 페이지 보냐면 거기 111페이지. 자, 지금 여기 보면 N극이 뭐해? N극이 가까이 하고 있다. N극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이 코일은 무슨 극이? 위쪽이 무슨 극이 되도록? N극이 되도록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러면은 요렇게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BG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라 쓰면 위쪽은 무슨 극? 위쪽은 N극, 아래쪽은 S극이 되도록 BG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써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해보자. 자, 만약에 N극이 멀어진다. 어때? N극이 멀어지면 가지 말라고 렌치의 법칙. 이거 렌치라고 렌치. 렌치의 법칙에 의해서 N극이 멀어지잖아. 멀어지지 말라고 당기도록 S극이 되도록.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되니까 전류는 어떻게? AGB로 전류가. 자, 그래서 위쪽은 S극, 아래쪽이 N극이 되도록 전류가 AGB 형태로 전류가 흐른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자, S가 다가온다. 그럼 어떻게 할까? 위쪽이 무슨 극이 돼? 그렇지, S극이 되도록. 그럼 S극이 된다는 건 요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AGB 방향입니다. 위쪽이 S. 그래서
위쪽이 S극, 아래쪽에 N극, BGA. 자, 이거만 하고 시작. 그 다음에 S가 뭐 한다 이제? S가 멀어져. 네. 그러면 가지 말라고 당겨줘야지. 인력이 자기 말대로. 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럼 이렇게 흐르니까 전류가 BGA로 전류. 네. 요거는 위가 S 이렇게 되니까 전류가 AGB였죠. AGB, 이거는 BGA. 네.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영상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다소과학입니다. 오늘은 자석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신기한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려 하는 자석 실험인데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먼저 준비물입니다. 큰 구리판 2개와 각종 세기별 자석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냉장고에 흔히 비치는 페라이트 자석 하나와 크기별로 자력이 다른 네오디뮴 자석 4개를 준비해 비교해보았습니다. 비교를 위해 자력이 아예 없는 지우개로 하나 준비했죠. 구리판이 좀 구하기 힘들었는데 을지로 철물점 거리에서 발품을 팔아서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구리판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구리판 2개를 세워두고 그 사이에 자석을 떨어뜨리면 실험 완료입니다. 먼저 2cm 간격으로 구리판을 세운 뒤 자력이 없는 지우개를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범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냉장고 자석은 어떨까요? 지우개가 떨어질 때와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동시에 비교해보면 약간 느리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긴 하지만 그리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력이 강한 네오디뮴 자석은 어떨까요? 저희가 가진 가장 강한 네오디뮴 자석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슬로우 모션은 아니죠. 차이가 확연히 보이시죠? 슬로우 모션 그렇다면 아니죠. 자석 세기별로 낙하 속도를 한번 비교해볼까요? 자석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석에 붙지도 않는 구리판 사이에서 왜 자석은 천천히 떨어지게 되는 걸까요? 이는 전자기 유도에 의한 맴돌이 전류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자기장 주변에는 전류가 생성되죠. 만약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주변의 고체는 그 변화에 저항합니다. 자기장의 변화에 저항하는 그죠?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면 전류가 흐른다. 네. 그 변화에 뭐 하는 방법? 저. 저항하는 방법. 렌치의 법칙에 의해서. 네. 반대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게 되죠. 반대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체 내부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하죠. 그러니까 N극이 다가오면 위쪽이 무슨 극이 되고 N극이 되고 전류가 흐른다고. 네. 이때 흐르는 전류를 도선이 아니니까 금속판 자체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네. 특정 방향성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 이쪽으로 돌긴 하지만 어디로 따라서 돌아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어쨌든 돈다는 걸 알아. 왜? 방해를 받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전류를 맴돌이 전류를 한다는 거야. 아. 맴돌이 전류. 이를 렌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저희 실험의 경우 자석이 낙하에 저항하기 위해 구리판 내부에 이와 같이 전류가 생성되는데 이를 맴돌이 전류라고 부릅니다. 맴돌이 전류에 의해 유도된 자기장이 자석의 낙하를 방해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야. 이렇게 구리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상대적으로 구리판이 갖는 자력의 변화가 적어져 맴돌이 전류도 적게 생성됩니다. 따라서 구리판 사이가 멀어질수록 자석은 빨리 떨어지게 되죠. 맴돌이 전류에 의한 감속을 가장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놀이공원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자이로드롭은 자석과 함께 떨어지게 되는데 중앙 타워에 설치된 금속판을 지나면서 저희 실험과 같은 거리로 속도가 이렇게 떨어지면 네.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맴돌이 전류 때문에 얘를 빨리 못 떨어지게 방해를 한다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사고를 방지하는 거야. 아. 그런 원리가 적용돼. 줄어들게 되죠. 지금까지 중력을 거스르는 자석을 직접 실험으로 살펴보고 그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했다면 구독 버튼 꾹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그런
그 영상들은 또 많이 있거든.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관에 이렇게 홈을 냈다는 거죠. 네. 홈을 내면은 멤버리절가 잘 안 생길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잘 아까 같은 그런 전자기도 실은 잘 안 될 거라는 얘기지. 쇠구슬 떨어뜨리면은 그냥 쏙 떨어지는데 네. 이제 자석을 지금 넣은 거죠. 네. 넣으니까 천천히 떨어지는데 아주 센 자석을 넣으면 네. 거의 안 떨어지는 거가 돼요. 센 자석을 잘 안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홈이 파져 있으면 그 멤버리절가 잘 안 흘러서 아까보다는 좀 더 빨리 떨어진다. 홈이 크지. 그런 얘기잖아. 그리고 이거부터 볼까? 드리는데 바닥이 가까워지자 마치 마술처럼 자석. 근데 왜 그럴까? 왜 바닥이 가까울수록 자석이 천천히 떨어져? 방해를 받기 때문에. 네. 얘가 오지 말라고 방해를 받기 때문에. 네. 천천히 떨어집니다. 이번엔 자석을 끈에 매달아 구리판 위에서 흔드는데 자석이 슬로우 모션처럼 움직입니다. 특이한 점은 구리는 자성이 없는 반자성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현상은 와전류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와전류가 멤버리절이야. 이전 도성이 높은 도체 주변에서 자석이 움직이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 도체 내부에서 와전류가 생성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생성된 와전류는 자석이 움직이는 여기서 이제 전자가 이렇게 돌아버린다는 거죠. 네. 자석이 떨어지면은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여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그럼 와전류 현상을 몇 가지 더 보실까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와전류 현상을 이용한 기술로는 집에서 사용하는 인덕션과 고속철도에 이용되는 와전류 제동 등이 있다고 하네요. 커다란 자석을 자, 그래서 이제 전자기 유도를 알아봤는데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기구가 바로 마이크 같은 거야. 마이크.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게 마이크야. 왜 그런지 보자. 하면 여기 봐봐. 하면 이게 흔들리지. 그러니까 이게 파동이 들어가가지고 네. 얘가 이렇게 흔들리게끔 만들었어. 음파를. 음파가 들어가면 이거 흔들리게. 네. 그러면은 여기 자석이 있으니까 흔들리니까 여기 전류가 생기겠지. 네. 이게 뭐야? 여기서 얘가 흔들리면은 이 자석 때문에 여기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야. 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스피커거든. 네. 스피커는 전류가 이렇게 얘가 저기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스피커에서도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네. 그럼 전류가 흐르면 얘한테 힘을 받겠지. 네. 얘 서로 둘이 인력 청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네. 그럼 힘을 받으면 얘가 떨린다. 얘 때문에 떨려. 그러면 이쪽을 판을 크게 만들었거든. 여기보다. 네. 여기보다 더 천천히 감고 더 센 자석을 만드는 거야.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크게 떨려. 하는 소리는 그대로인데 고음일수록 많이 떨리거든. 네. 근데 떠는 횟수는 그대로인데 여기는 똑같은데 네. 대신 크게 떨리기 때문에 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게 스피커의 원리야. 그러니까 여기는 힘에 의해서 전자기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더 세게 때리게 만든 거고 얘는 하면은 그 진동에 따라서 내가 하면은 그만큼 떨어지는 거야. 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 전류가 흘러서 소리의 높이는 똑같은데 큰 소리 나게끔. 네. 그럼 여기는 마이크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했다.
스피커는 전자기 력을 이용했다는 거야. 아, 그 원리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키면 하면 여기 선생님이 여기서 하면은 여기서 떨림이 이제 여기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도 전류가 흐르고. 네. 근데 여기는 자석 때문에 힘을 받아서 크게 떠는 거지. 아, 그런 원리가 바로 그러니까 마이크는 뭐야? 뭘 이용한다? 전자기 유도. 그다음에 스피커는 전자기 력을 이용했다. 그런 거예요. 네. 그 말이 어디 나오냐? 우리 책에는 우리 책에는 몇 페이지냐면 어디 갔지? 아니 사라졌네. 아까 있었는데. 마이크, 스피커 어디 갔지? 여기 문제 있나 보다. 그러네 여기. 여기 118페이지. 118페이지 보면은 네. 자 여기서 마이크 내부의 그 구조다. 그럼 마이크는 뭘 이용한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 그다음에 밑에 그림은 스피커지. 네. 스피커는 뭘 이용한다? 전자기 력을 이용한다. 힘을 이용한다는 거야. 네. 그런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 발전기를 보면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네. 이제 보면은 이 그림이 이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바람을 세게 불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사연은 저 그림이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좀 그 풍력이야, 풍력 발전이야. 네. 그래서 얘가 풍력 바람에 의해서 얘가 돌아가는 거지. 네. 그럼 돌려주는 거야. 바람에 의해서 돌려주면 바람을 이제 세게 불잖아. 그러면은 돌아.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이 코일 안쪽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실의 수가 변하게 돼. 네. 얘가 돌아가면. 네. 수가 변해서 얘가 뭘 만들어? 전류를 만든다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러니까 아까는 코일이 가만히 있고 자석을 돌렸는데 지금 실제로 발전기는 어떻다? 실제로 발전기는 자석은 가만히 있고 코일을 돌려서 그 네.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전류를 만들어요. 그게 우리가 쓰는 가정이나 공장에 쓰는 전류가 바로 이런 원리로 만들었다. 발전기 원리가 바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 마이크 이거는 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불 켜고.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나머지는 숙제가 몇 페이지부터냐면은 숙제는 거기 116페이지에 18번부터 네. 18번부터 끝까지 하면 돼요. 118페이지까지. 자, 전적이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할 거냐면, 네. 이제 책에서 맨 앞에 보자. 자, 1페이지에 해당하는 얘기를 우리가 첫 시간에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7페이지 보자. 그러니까 17페이지에 이제 운동의 표현과 기록, 여기를 이제 오늘 수업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동거리와 변이가 나와. 이거 다 찍고 있나? 잘 찍히고 있는 거지?
자. 아, 3명 다 빠질 거라는 거는 선생님이 상상도 못해요. 이런 일이 있거든요. 자, 뭐가 있냐면, 먼저 우리가 이동거리라는 말이 있고 변이란 말이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물체가 지금 이렇게 자, 이 직각인데 이 방위 표시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자, 어떤 물체가 A점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B점까지 갔다가 이게 300m야.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C까지 북쪽으로, 이건 동쪽으로 300m, 이건 북쪽으로 400m가 다 되겠어. 네. 어떤 물체가 총 10초 만에. 네. 자, 그러면은 이때 이동거리가 얼마냐 물어봤거든. 이동거리가 얼마일까? 총 간거리 물어볼 거야. 그러면 동쪽으로 300m 가고 북쪽으로 400m 갔으니까 총 이동거리는 얼마가 되죠? 이동한 거리. 그렇죠. 700m가 이동을 한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만약에 위치 변화는 얼마? 위치 변화가 얼마냐? 위치 변화량 구하라. 위치는 얼마나 변했냐는 거야. 그러니까 A점에서 물체는 C점으로 갔단 말이야. 네. 그 위치 변화가 얼마나 됐어? 라고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할까? 이 위치 변화량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변이라고 해요. 변이. 라고 하기도 해. 네. 얼마나 변했을까? 위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A점에서 요 C점까지 위치가 변한 거잖아. 네. 아. 얼마나 변했어? 여기서 1로 변했잖아. 네. 그러면 A와 C 사이의 변화량이 얼마지? 여기 300이고 여기 400이야. 네. 얼마 변했을까? 아이고. 300, 400이면 이게 얼마? 노란색 길이가. 5. 500이지. 500m 변했다라고 하면 이건 틀려. 왜냐면 1로 500을 변할 수도 있고 1로 500을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500 변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확하게 위치 변화를 설명할 수 없어. 네. 항상 뭐야? 방향까지 말해줘야 돼. 그래서 위치 변화는 북동쪽으로 해줘. 북동쪽으로 얼마? 500m 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이게 정확하게 위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변이라고 하는 거, 위치 변화는 직선거리와 뭐야? 직선거리뿐만 아니라 거리와 방향까지 말해줘야 돼. 이게 바로 변이야. 방향이 포함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동거리를 측정하기에 편할까? 변이를 측정하기에 편할까? 이동거리는 실제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동거리가 사실은 더 불편한 거야. 네. 우리가 딱 이동거리가 왜 이동거리라고 하면 또 편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물리에서는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 너무 복잡해서. 실제로는 복잡해. 변이가 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동거리보다는 변이를 많이 쓰고 왜? 직선거리와 방향이니까 딱 하나밖에 없잖아. 네. 측정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의 거리에 해당하는 두 가지의 그 물리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속력이라는 말을 써. 속력이라는 말과 속도라는 말을 쓰거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우리가 보통 평균 속력이라고 해요. 평균 속력. 그러면 시간분의 뭐야?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은 뭘까?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또는 변이는 뭐라 한다? 평균 속도란 말을 써. 그러니까 사실 속도는 평균 속도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네. 시간분의 위치 변화는 평균 속도다. 시간분의 이동거리는 평균 속력이다. 그럼 지금 평균 속력이 얼마야?
어디요? 지금 이 문제에서 10초 동안 이 변했다 그랬지? 아, 네. 그러면 이 문제에서 10초 동안에 자 평균 속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얼마지? 자 이동거리는 700m였죠? 지금 그걸 10초로 나눠주면 70m/s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평균 속력은. 네. 평균 속도는 10초 동안에 북동쪽으로 아, 50이니까 500m니까 네. 그러면 평균 속도는 얼마다? 북동쪽으로 50m/s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나눠지는데 네. 단위는 같은 단위가 아니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남는 거야. 네. 또 방향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남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 속력은 방향과 관계없는데 네. 평균 속도는 반드시 방향과 관계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물리에서 쓰는 물리량들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동거리와 이 평균 속력처럼 그냥 크기만 알면 되는 물리량이 있고 네. 근데 이 변이랑 평균 속도처럼 방향까지 알아야 네. 되는 물리량이 있고 네. 만약에 방향이 다르다 그러면 같은 변이가 아니야. 그래서 방향까지 같아야 돼. 크기만 같으면 같은 물리량이 아니고 네. 방향까지 같아야 되는 물리량들이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크기만 같으면 되는 그런 물리량들을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스칼라 양이다 이렇게 물리량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네. 근데 크기와 뭐도 있어요. 크기 플러스 방향까지 같아야 되는 물리량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거를 우리가 벡터다 이런 거 벡터. 근데 이거는 지금 참고로 알아두고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두 가지 형태의 물량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정도로 이제 알아두고 그러니까 스칼라량이 뭔지 벡터량이 뭔지 한번 좀 들어보라는 거죠. 꼭 이거를 지금 알아야 된다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양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봤고 그리고 속력이 뭐냐, 속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다 뭐야? 평균 속력, 평균 속도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 그냥 속도라는 건 없고 그럼 뭐가 있을 거야? 순간 속도란 말이 있거든. 네.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돼? 시간이 순간 속도라는 것은 시간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네. 그 속력은 평균 순간 속력이 돼요. 네. 시간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속도는 순간 속도가 된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속력이나 속도는 뭐가 있다? 순간 속도가 아니면 평균 속도 두 가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네. 또는 마찬가지로 순간 속력이라는 말이 있고 평균 속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뭘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봐봐 뭐를 이동거리를 시간 나눴다 하면은 이거는 뭐야? 순간이 아니야. 시간이 보통 시간이 매우 짧아야 되니까 네. 나눌 수가 없어. 이게 시간을 얼마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아야지만 순간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뭔가를 구했어. 속력을 구했어. 그럼 대부분 그건 뭐다? 평균 속력, 평균 속도다. 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제 여기 중등 심화에서는 속도와 속력이 크게 차이가 없어. 근데 이제 좀 더 물리 1이라든가 좀 물리 2 뭐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완벽하게 구별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중등 심화 내용에서는 중등 과정에서는 그냥 속력과 속도를 그냥 거의 큰 차이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요것도 뭐 그렇게 엄밀하게 따지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선생님이 구별할 줄 아는 형태로 이제 그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구별을 해야 되는 문제를 여기 뒤에 이제 내기 그 출제하긴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알아두는 형태로 좀 생각 이거를 좀 염두해 두는 형태로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거고 지금 당장 중학교 때는 그런 문제가 많이 안 나오니까
네. 중학교 내용에 뭐 내신을 본다라고 하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내용을 우리가 미리 좀 땡겨서 공부하는 게 중등 심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염두를 해두고 공부를 하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걸 할 수가 있고 이제 그 내용이 어딨냐면은 지금 17페이지에 나와 있었거든요. 17페이지에 보면 뭐 속력이라는 말도 있고 속도라는 말도 있고 순간이라는 말도 있고 평균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18페이지에 보면은 가속도라는 말이 있어. 지금 그러니까 자 평균 속력은 왜 시간분의 이동거리지? 라고 누가 물어봤어. 왜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왜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네. 뭐라고 대답해?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정의다. 정의가 뭐지? 약속. 이거는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한 거야. 네. 그러니까 시간분의 이동거리라는 말을 줄여서 뭐라 하자? 평균 속력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걸 뭐라 한다? 약속. 자,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다른 말로 줄여서 뭐라고 써? 열공하자 이런 말 썼지. 열공하자. 이렇게 긴 말을 줄여서 이렇게 딱 표현한 거. 이게 바로 뭐야? 정의, 약속이라는 거야. 이렇게 하자. 그 왜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거. 예를 들어 선생님 이름이 김건우다. 그러면 왜 김건우입니까? 당신은 왜 김건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물을 필요가 없겠지. 자, 그것처럼 약속은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야. 가속도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 정의가 있어. 가속도는 뭐야? 시간분의 속도 변화야. 거기 지금 18페이지에 있다. 속도 변화. 그럼 얘도 뭐야? 평균 가속도가 있고 순간 가속도가 있는데 이 시간분의 뭐라고 이렇게 되는 것들은 다 시간이 짧으면 순간 값이고 시간이 짧지 않은 거. 시간이 짧다는 건 엄청 짧은 거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거야. 그러니까 시간분의 뭐라고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의된 그런 물리량들은 항상 평균 값도 있고 순간 값도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뭐 평균 예를 들어서 y가 평균 예를 들면 1률이다. 그러면은 항상 어떻게 정의될까? 평균 또는 순간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반드시 분모는 뭐가 들어가? 시간이 들어가. 시간분의 한 1, 이게 바로 평균 1이거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평균 뭐가 있을까? 자, 평균 힘이다. 그러면 또 뭐야? 시간분의 또 뭐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뭔가 시간으로 나눠진 물리량들은 평균 값하고 순간 값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지금 평균 속력, 평균 속도라는 말은 딱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시간분의 어떤 값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뭐야? 시간으로 나눴다는 건 뭐죠? 봐봐. 시간으로 나누면 항상 1초당의 어떤 값을 구하게 되는 거야. 1초 단위 값. 이때 1초라는 걸 우리가 뭐냐면 단위 시간이라고 해. 가장 기본되는 시간. 시간 중에서 가장 기본이 1초라는 거지. 그 단위 시간 동안의 어떤 값을 알아냈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 정의가 시간분의 어떤 값으로 정의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평균 가속도를 구했다. 그럼 뭐야? 평균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분의 뭐 이거죠? 근데 이때 이 뭐는 속도 변화량일 때 우리는 평균 가속도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당 1초당의 단위 시간 동안에 뭐야? 속도 변화를 구하겠다 그런 얘기지. 1초당의 속도 변화를 우리가 평균 가속도라고 약속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속도와
속도가 있는데 이때 속도는 순간 속도의 변화량을 말해.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순간 속도의 변화량. 시간분의 순간 속도의 변화량을 평균 가속도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 자, 이제 몇 페이지냐면 자, 거기 21페이지 봐. 거기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와. 그럼 이제 이거는 자, A와 B가 있는데 자, A와 B가 있는데 문제에서 보니까 2초 동안에 A는 얼마가 변했어요? 20m/s가 됐고요. B는 얼마가 됐어요? B는 10m/s가 됐는데, 자, 여기는 2초라고 하는 순간에 B는 10m/s라고 하는 무슨 속도 지금? 2초 때 무슨 속도야? 순간 속도예요. 속도 시간 그래프는 순간 속도 시간 그래프라는 거야. 네. 평균 속도가 아니고. 순간 속도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2초의 순간 속도가 나와 있는 거야. A는 2초의 순간 속도가 얼마야? 20m/s라는 거야. 네. 자, 그럼 이제 A는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가 B보다 크죠? 네. 그럼 A의 가속도가 얼마냐 물어봤어. 그럼 다 대답할 수 있을까? A의 가속도? 그럼 A의 가속도는 시간보다 속도 변화를 구하라는 거지. 네. 그러면 A는 가속도를 구한다. 속도 변화가 20m/s 맞아? 변화량은 항상 나중에서 처음 빼는 게 처음이 0이니까. 네. 그리고 걸린 시간이 2초야. 2초로 나눠주면 되겠죠? 네. 그럼 얼마가 되겠어? A의 속도 변화량은 10m/s 제곱이 되겠죠. 이 분모의 분모가 또 S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결국 가속도에 다니는 메타/s 제곱이 있구나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B의 가속도를 구하라. 그럼 어떡하지? B는 자 시간 2초 동안에 얼마 변했어? 속도가 10m/s가 변했어. 네. 그러면은 이때 자 가속도가 얼마냐? 그럼 5m/s 제곱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가속도를 구했어. 그럼 가속도를 구했는데 궁금한 게 있거든. A가 B보다 왜 가속도가 2배 더 클까? 이게 궁금해. 아까 A의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 의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이거를 가속도로 하자라고 정의한 거, 약속한 거, 약속된 값이. 그러면 이유가 왜 갑자기 왜 A는 속도가 더 많이 변했을까? B보다.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A 속도 변화를 크게 했어. A는. 네. 이건 작게 했어.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속도 변화를 A처럼 더 B보다 2배 더 속도 변화를 크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네.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가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가 이렇게 2대가 있거든. 자동차가 2대가 있는데 자, 어떤 자동차 A라는 자동차는 B보다 같은 시간 동안에 네. A는 속도가 얼마나 변했어? 20m/s가 변했는데 반해서 네. B는 10m/s가 변했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게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면 이렇게 되나요?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장난감 자동차가 있다고 해보자. 네. 장난감 자동차가 A, B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2초 동안에 얘는 이렇게 20m/s가 되게 만들고 네. B는 10m/s가 되게 만들게 하고 싶어.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변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다는 거지. 궁금해하자는 거지. 네. 방법이 있을까? 네가 생각해봤을 때 장난감 자동차가 있어. 상상을 해봐. 네. 그럼 하나는 어떻게 해야 더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을까?
네.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상상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속도를 빠르게.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음. 같은 시간 동안. 방법은 없어? 있어요? 있어요. 방법이 있어. 그러면 방법이 없이 그냥 이 방법, 그러니까 A가 B보다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냥 밀면 안 돼요. 어떻게 밀어야 되는지. 밀어야겠지 물론. 당연히 밀어야 되는데 어떻게 밀어야 되냐고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야. 손으로. 손으로 미는데 네. 손으로 미는 둘 다 손으로 민다고 해서 속도가 달라질까? 어떻게 밀어야 되냐? 손으로 미는데 그냥 밀면 돼요? 뭔가 달라야 되잖아. 힘. 그치. 힘을 어떻게 해? 얘는 좀 약하게. 얘는 약하게? 아니, 얘는 세게? 얘는 약하게 하고 얘는 세게. 속도가 많이 변했는데? 속도가 많이 변했는데 약하게 밀어요? 세게. 세게 밀어야 될 거야. 네. 몇 배 더 세게? 2배. 2배 더 세게. 근데 만약에 질량이 같으면 네. 질량이 같으면 얘가 힘을 2배 세게 하면 되는데 네. 만약에 같은 힘이라면 같은 힘을 줬다면 누가 질량이 큰 거야? 속도 변화가 트럭하고 만약에 네. 예를 들어서 트럭이 있고 그 다음에 장난감 자동차가 있다. 네. 장난감 자동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은 자동차, 소형 자동차가 있잖아. 네. 소형 자동차하고 큰 트럭이 있다고 생각해봐. 네. 근데 걔네 둘을 지금 같은 힘으로 밀면 누가 속도가 많이 변하겠어? 소형 자동차 많이 변할 거야. 네. 그러니까 속도 변화를 크게 하려면 네. 힘을 크게 질량이 같을 때는 힘을 크게 주거나 네. 아니면 같은 힘으로 민다면 질량이 작은 놈이 속도가 더 많이 변한다. 그죠? 네.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래. 그래서 자, 이 속도 변화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힘을 크게 주던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속도는 뭐에 비례한다는 거야?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한다는 거지. 이해가 돼?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지금 선생님 몇 페이지 하고 있지? 21페이지 하고 있어. 요 말은 여기 보면 2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여기 뭐야? 뭐에 비례한다? 힘에 비례한다. 그거 써 있어? 근데 뭐에 반비례? 질량에 반비례. 그 다음에 방금 봤듯이 여기서 우리가 A의 가속도를 구하라는 건 어떻게 했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2초에 10변했지? 20변했지? 그러면 이때 A의 가속도는 얼마냐? 그러면 어떻게 했지? 이거를 이 변화를 시간으로 나눠줬지? 네. 그럼 이거는 뭐야? 이 그래프상에서 요 2초는 X축 변화량, 네. 요거는 Y축 변화량이지. 그럼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은 뭐야? 이 그래프상에서 뭐 의미해?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가속도는 속도 시간 그래프의 뭐다? 속도 시간 그래프의 뭐에 해당해? 기울기에 해당해.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한꺼번에 알아둬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리 시간에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암기의 첫 번째 암기가 바로 이거야. 이거는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 자, 다시 가속도는 따라해보자.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질량분의 힘,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 이런 거를 이제 항상 선생님이 테스트를 봐. 여기서는 암기 테스트를 항상 본다. 물리에서는. 네. 맨 앞에 부분은.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얘기 한번 해보자. 자, 만약에 있잖아. 그래프가, 자, 여기가 거리, 시간이야. 거리, 시간 그래프가 나왔어.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 2초에 20m 이렇게 됐거든. 네. 자, 그러면 이때 기울기는 뭘까? 이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할까? 이거는 기울기는 여기서 시간분의 뭐야? 시간분의 이동거리지. 기울기는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이니까 네. 거리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야? 이게 뭐야? 평균 속력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그래프의 기울기라면 반드시 가속도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다를 수가 있다. 의미가 무슨 그래프냐에 따라서 기울기의 의미는 달라진다. 네.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평균 속력인데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다? 가속도다 이것이. 그래서 그 몇 페이지 나와 있냐면 이 얘기는 자 거기 19페이지에 보면 기울기는 뭐야?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이지. 네. 근데 항상 그 그래프에서 보니까 뭐가 많이 나와? x축이 시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서는 기울기는 시간분의 y축 변화량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네. 자, 그런데 S는 보통 기호가 거리를 S라고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ST 그래프라는 건 거리 시간 그래프라는 얘기야. 자, 거기서 기울기는 뭘까? 그 그래프 상에서,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거 나왔었지? 그리고 여기 보면 ST 그래프라고 돼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T1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순간에 이동거리는 S1이고, T2 동안의 이동거리는 S2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기울기를 구하라.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냐? 이거지. 네. 그러면은 기울기는 T2-T1, 즉 X축 변화량분의 S2-S1 이거지. 네. 기울기가 이게 되고, 이거는 뭐야? 시간분의 이동거리라는 거죠. 이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니까 이거는 뭐다? 평균 속력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두 점수의 기울기는 그 빈칸에다가 이거 T2-T1분의 S2-S1 이거 쓰고, 그 다음에 평균 속력 그 밑에다 이거 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매우 짧아지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매우 짧으면 평균 속력이 아니라 순간 속력이 돼요. 그럼 시간이 짧아지면은, 매우 짧아지면은, 자, 이게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라고 하면은 저 두 점이 거의 한 점이 돼버리겠지. 근데 아주 짧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지금 두 점이 구별이 되잖아? 근데 시간이 아주 말할 수 없이 짧아지면 거의 구별이 안 돼. 두 점은 두 점이지만 거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길기가 거의 마치 한 점을 지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값은 이 점에서의 뭐다? 이 점에서의 순간 속도다, 순간 속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속력이고, 한 점을 지나는, 즉 접선의 기울기지 이때는. 한 점을 지나면 뭐가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는 뭐다? 순간 속력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보자.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두 번째 그림은 뭐가 나왔냐면은 이게 나왔거든. 자, 여기 밑에 그림에는 이게 나왔어. 자, 속력 시간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 이 T1이라는 순간에 속력은 V1이고, 만약에 T2라는 이때의 속력이 V2라고 한다면 이때 기울기가 얼마예요? 라고 물으면 어떡한다? 기울기는 T2-T1분의 V2-V1 이렇게 된다는 거야. 기울기가 두 점사의 기울기. 그럼 이건 뭐야? 시간분의 속도 변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평균 가속도가 되는 거지.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다? 평균 가속도가 됩니다. 오케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평균 가속도. 근데 만약에 이 두 점이 매우 가까워지면은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 거의 한 점을 지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야. 네. 그럼 이때 얘는 무슨 가속도? 이때 순간 가속도가 된다는 거지. 네. 즉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가속도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평균 가속도가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울기를 따질 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면 평균 가속도 구하라 할 거고 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면 순간 가속도 구하세요 이렇게 할 거라. 네. 그대로 해주면 되지. 기울기는 항상 x축 변화를 y축 변화를 해주면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0페이지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자, 만약에 거기 그림이 없지만 문제에서 첫 번째 그림에 자,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 그러자. 자, 우리 4초에 계속 20m/s.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 첫 번째 그림에. 네. 자, 근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자, 2초 때 순간 속도가 얼마예요? 물어봐. 2초 때 순간 속도가 얼마예요? 물어봐. 그럼 얼마지? 요 2초 때는 이렇게 읽어주면 돼. 2초 때 y축 읽어주면 되겠죠? 네. 2초 때 순간 속도는 20. 항상 순간 속도가 변하지 않는 그런 물체의 운동이 돼.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등속도 운동이야. 등속도 운동. 이런 말을 써. 속력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등속도 운동이다. 이런 말을 써. 자, 항상 순간 속력이 똑같아 지금. 같은 속력으로 달리고 있어. 그러면 0초와 4초 사이에 간거리가 얼마냐 물어봤어. 네. 그러면은 거리는 뭐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러면은 속력이 지금 얼마야? 20 곱하기 4초죠. 그럼 얼마야? 간거리는 80m가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이 80m는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 뭐에 해당해? 이거랑 이거 두 개 곱한 거니까. 네. 자,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그렇지, 넓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속도 시간 그래프의 넓이는 뭐리면다? 이동 거리를 말한다는 거죠. 결국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것은 요 높이 곱하기 밑변이니까 지금 네. 요 곱해 이 면적이 뭐리면다? 20m/s 곱하기 4초이기 때문에 이 면적은 80m를 의미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 옆에 그림은 뭐냐면 속력 시간 그래프인데 10m/s로 가다가 그 다음에 2초 동안 10m/s 갔다. 네. 그럼 2초와 4초 동안에는 20m/s가 갔다. 20m/s. 2초와 4초 동안에 20m/s가 가. 네. 자, 그럼 이때 처음부터 4초 동안 간거리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4초 동안 간거리 구하세요. 4초 동안요? 그럼 처음부터 2초 동안 간거리 구할 수 있어요? 네. 얼마예요? 20. 그렇지. 요거 처음부터 2초 동안은 요 면적이 이동거리죠. 네. 얼마야? 20m. 그럼 2초와 4초 동안의 간거리가 얼마야? 그러면 40. 그렇지. 40m가 되겠죠. 요 면적이 이동거리겠네. 맞죠? 그러면 처음부터 4초 동안 간거리가 얼마예요? 물어보면 60. 그렇지. 60m가 이동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형태 그림이 이렇게 속력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밑면적을 구하면 뭘 구할 수 있어? 전체 이동거리를 알 수 있다. 그 얘기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보자.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세 번째 그리면 이거 그리면 속력 시간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그려보자. 자, 1, 2, 3, 4. 처음에는 5, 10, 15, 20.
20 이렇게 50, 15, 20 무슨 말이야? 0초와 1초 사이에서는 5m/s 가는데 1초와 2초 사이에서는 10m/s로 가고 2초와 3초 사이에서는 15m/s로 가고 3초와 4초 동안에는 20m/s 갔다 네. 라고 한다면 이때 간 거리가 얼마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우선 0초와 1초 사이 간 거리는 5m 1초와 2초 사이 간 거리는 1초와 2초 사이 10m 2초와 3초 사이 간 거리는 15m 이 3초와 4초 사이 간 거리는 20m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전체 0초와 4초 사이 간 거리 얼마냐 그러면? 40. 40m가 되겠죠? 50. 40이 아니라 50이 되겠죠? 그치? 네. 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복잡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뭐 어떤 생각이 들어?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보자라고 한다면 이 세 분할을 더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너무 이게 그렇게 되면은 자 계속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거야. 네. 그럼 결국은 어떤 그래프가 되겠을까? 계속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최종적으로는? 그럼 이런 모양으로 변해겠죠? 네. 그럼 이때 간거리 구하라고 나타나. 그래도 거속시니까 네. 20 곱하기 4초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네. 그냥 속력이 20이고 4초이기 때문에 가는 거리가 80m 이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는 안 되지 이제. 네. 만약에 처음 선생님 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거 물어봤다 그래도 뭔가 다르니까 네. 80m라고 대답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다르죠?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이 개념은 지금 이 개념 거속시라는 이 개념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거속시가 아니네. 이거는 거속시는 맞지만 네. 이게 거속시가 돼요? 아니요. 속력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네. 뭘 여기다 뭘 곱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이 두 번째 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균 속력 구하라 그랬어. 0초부터 4초까지 평균 속력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 60m를 뭐로 나눠? 4초로 나누는 거죠. 네. 그럼 얼마야? 평균 속력이? 평균 속력이 15m/s라는 거지? 네. 그러면 평균 속력에다 뭐 곱하면? 평균 속력 15m/s에다가 4초를 곱하면 이동거리가 나오죠. 그럼 여기 보자. 여기 평균 속력이 얼마일까? 50m를 뭐로 나눠? 4초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평균 속력이 얼마야? 12.5가 될 거 아니야? 맞아? 네. 그럼 요 12.5에다가 뭐 곱해? 12.5에다 4초를 곱하면 평균 이동거리가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를 바꿔야 돼? 거속시가 아니라 거리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그래야 언제나 적용이 되는 그런 공식이 나온다는 거지. 자, 이동거리는 어떻게 한다? 속력 곱하기 시간이 아니라 이동거리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하는 걸로 개념을 바꿔줘야 돼.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평균 속력이 그냥 20이죠? 네. 여기는 순간 속력과 평균 속력이 일치해. 금속도 운동은.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거속시 하면 되지만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속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다. 네. 뭐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 하는 거고. 그럼 자, 이 문제를 풀어보자. 자, 이 문제는 이동거리가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4 곱하기 20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치? 아. 그러면 이때 평균 속력은 얼마야? 10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10 곱하기 어떻게 해? 4초 해줘야 된다. 네. 그럼 얼마야? 40. 40m, 즉 40m가 되는데 이동거리가 40m가 되는데 보면 항상 그래프의 무슨 면적? 항상 이 밑에 면적이 이동거리가 된다. 네. 그래프의 밑면적. 그냥 사각형의 면적이 아니라 그래프의 밑에 면적이
이 밑에 면적이 뭐다? 이 밑에 면적이 항상 통 구하면 밑면적을 통 구하면 그게 이동이죠. 네. 자, 그래서 이걸 외워야 할 게 뭐냐면, 자, 이동거리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 이동거리. 두 번째야. 이동거리는 뭐에다 못해?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외우세요. 다시 외워야 돼.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다시 외워야 되고, 이걸 뭐야? 속력 시간 그래프에 뭐야? 그래프에 뭐에 해당해? 항상 밑면적에 해당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밑면적 이걸 적어놓고 아까 첫 번째 외울 거는 가속도에 관한 얘기였죠? 네. 그걸 다음 시간까지 외워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숙제는 아까 말했던 그 부분 있죠? 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는 13번까지 1번부터 13번 알겠죠? 몇 번? 몇 페이지냐면 거기 23페이지에 네. 1번부터 13번까지 아. 다 숙제고 뒤에 이제 그 저번 전자유도는 나머지 프로그램 되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 하율이가 똑똑하다. 너무 이해를 잘하고 있어.